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의 종양내과 전문의 이분들이 중앙일보가 토요일 일요일자 판으로 나오는 중앙선대위라고 있어요. 거기에 실린 기고한 기사거든요. 네,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삼성병원의 폐암 전문의 박근칠 교수예요. 제가 이분 환자도 많이 만나봤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박 교수는 현재 병원에서의 암 치료의 목표는 뭐다? 완치가 아닌 생존기간 연장이다. 네. 병원에서의 목표는 완치가 아닌 생존기간 연장이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료는 화면은 뭐냐면요. 기존 의학 상식을 낙아웃 시키는 미국 암 전문의들의 의료혁명. 그래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암을 고치는 미국 의사들. 네,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암 전문입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그래서 이거를 번역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재미교포 의사 조한경 씨, 환자혁명 지은 사람. 네, 그 사람이 썼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빨간색으로 박스 친 거 있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암 전문의들이 쓴 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암 환자와 그 가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환자의 목표는 2, 3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병에서 완치되어서 건강을 되찾아 오래 사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게 삼성병원의 박근칠 교수를 비롯한 현재 암 임상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암 치료의 목표는 완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완치라고요. 2, 3년 더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질병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데이비드 에이거스라는 암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의 주치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 주치니까 뭐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뭐 슬로운 캐터링이라든지 존스 홉킨스라든지 이런 병원들이 아주 유명한 병원이에요. 또 암에 있어서는 MD 앤더슨이라고 있지만 이런 병원에서 있는 암 전문의고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의 갑부가 자기가 그 신경 내분비 췌장암이에요. 췌장암하고 다릅니다. 췌장암은 판크리아틱 캔서라고 해서 루치아노 파바로티, 유상철 축구갑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췌장암이고, 스티브 잡스는 신경 내분비 췌장암, 뉴로 엔도크라인 판크리아틱 튜머라고 해요.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나마 이 사람이 6년을 살게 해줬어요. 데이비드 에이거스가. 늦게 발견한 거죠. 스티브 잡스도.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1년 뒤에 이 책을 썼어요. 질병의 종말. 이 책을 쓰고 나서 우리나라에 출판됐을 때 동아일보의 서평이 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서양의학은 암을 치료한 적이 없다. 누가 그랬다고요? 스티브 잡스의 주치인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가 한 얘기예요. 그 병원에서는 우리를 완치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완치라 이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서양의학은 암을 치료한 적이 없다라고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미국 최고의 암 전문의가 얘기한 거라고.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조병식 원장이라고 해서요. 부산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2005년도에 16년 전에 경주 남산에다가 자연학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10년 동안에 한 5권 정도의 책을 썼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 바로 직전에 나온 책이 4대 만성병 자연치유 교과서라는 거예요. 말소리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아니에요. 네. 자, 조병식 원장이 쓴 책에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암 환자가 완치되는 사례는 별로 없다. 자, 그리고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거 항암제로 암을 완치할 확률은 몇 프로? 3%에 그친다. 그 3%마저도 항암제가 잘 먹히는 혈액 종양에 국한되며 고형암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고형암이 뭐죠? 우리가 아는 암이에요. 유방암, 대장암, 간암, 폐암, 췌장암, 위암. 이게 고형암이에요. 그 3%마저도 고형암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조병식 원장의 의견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의사는 10% 20%의 확률만 있어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한다. 의사들은 왜 항암을 권하는가? 질병 자체만을 보고 공격하는 서양의학의 특성과 한계에 기인한다. 서양의학은 이분이 한의학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부산대 의대를 나왔다고요. 서양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이나 몸의 기능, 건강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질병을 공격해 무찌르는 방법만 강구한다. 도와주세요. 먹질 않네.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야, 그런 USB를 가져야 되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양의학은 환자의 삶의 질이나 몸의 기능, 건강관리라는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질병을 공격해 무찌르는 방법만 강구한다. 자, 안 돼요. 돼요. 됐다 안 됐다 그러네. 됐어. 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요. 더 유명한 암 전문이에요. 곤도 마코토라고 하는 이 사람도 책 많이 썼거든요. 책방에서 보시면 곤도 마코토의 책 많아요. 그 사람이 이 암을 4가지 그룹으로 나눴어요. 지금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시겠지만 이제 세분화해서 보여드릴게요.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그룹 제1그룹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 종양. 조금 전에 조병식 원장은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혈액 종양은 항암제로 썼을 때 3% 효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이 곤도 마코토는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 종양, 고환암, 자궁 육모 종양, 소아암 이런 것들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항암제로 생존율이 향상되는 암 2그룹 완치한다고 표현이 안 돼 있죠. 유방암, 림프절 이외에 다른 전개를 전이된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풀어 설명드릴게요. 유방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이가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이 액실리얼리 림프라고 해서 이 겨드랑이에 전이가 돼요. 왜 그러냐?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유방암에 걸리면은 겨드랑이로 전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겨드랑이로 전이가 된 상태가 넘어서서 다른 장기로 뼈나 간으로 전이된 상태는 항암제로 생존율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일본 최고의 암 전문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 항암제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는 뭐죠? 완치죠. 수명이 연장되는 게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닌데 제3그룹 항암제로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암, 진행된 난소암, 폐암 중에서 소세포 폐암, 장기 전이로 재발한 제2그룹 암. 이 소세포 폐암 말씀드리면은 폐암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소세포 폐암이 있고 크게 나눠서 비소세포, 세포가 작다 이거죠. 소세포 폐암은 그 암 세포가 작다 이거예요. 근데 비소세포 폐암은 그 상대되는 이제 대칭되는 얘기인데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암이 거의 비소세포 폐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인덕션 렌즈 써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고 이 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은 주로 담배 많이 핀 남자들한테 걸리는 거고 항암제 반응이 좋아요. 비소세포 폐암은 항암제 반응이 떨어져요. 항암제의 목적이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억제시키는 거가 목적이에요. 성장을 억제. 4개월에서 6개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성이 생겨요.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암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거죠. 우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야죠. 하지만 재발이 안 되게 하려면은 완치를 하려면 재발이 안 돼야 되잖아요. 재발이 안 되고 전이가 안 되게 하려면은 안 보이는 암들을 잔부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항암제의 목표는 발등에 떨어진 빠르게 자라나는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항암제의 목적이에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항암제로는 치유되지 않는 암 제4그룹. 이 4그룹은 너무 많아서 두 장으로 나눴어요. 항암제로 응어리가 축소되더라도 사이즈를 줄이더라도 항암제로는 치료되지 않는 암으로 1그룹, 2그룹, 3그룹의 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 여기에 속한다. 뇌종양, 두경부암, 갑성산암, 비소세포폐암, 식도암, 위암, 간암, 담낭암,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담관암, 췌장암, 결장암, 직장암이 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결장암에 대장도 있고 직장도 있는 거예요. 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 직장 이렇게 5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결장이라고 해요. 결장암, 직장암, 요관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자궁체암, 난소암, 피부암, 멜라노마, 흑색종, 카터 대통령, 각종 육종암, 사르코마라고 하죠. 이런 암들이 있는데 우리 몸에 암이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팽대부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엠필로바터라고 해요. 여기 심장과 여기 어디 사이에 삼각형 같은 데 있는 게 팽대부암이고 기스트, 그러니까 위하고 십이지장 사이에 있는 것을 기스트라고 해요. 또 선양낭포종이라고도 있어요. 별별게 다 많아요. 280가지예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자, 여기 보면 담관암, 췌장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곤도 마코토라는 암 전문의가 열거해 놓은 것은 제4글이 뭐냐? 항암제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언감생심, 나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 의대의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네이버 검색해보세요. 다 나와요.
허대석 교수가 쓴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어떠한 항암제로도 반응하지 않는 암이 그분은 딱 세 가지를 썼어요. 담도암, 담관암, 췌장암, 침샘암. 그러니까 그 다른 건 다 몰라도 최소한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담관암, 담도암, 췌장암, 침샘암이 걸린 분들이 분당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갔는데 나의 주치의가 항암제를 하자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허방다리 짚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유명한 암 전문의들이 이렇게 활자화돼서 만든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빠뜨렸는데 지금 세 가지의 파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첫 번째 파트예요. 첫 번째 파트는 네 가지의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암의 완치 확률을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면역력이다. 그죠? 여기 지금 항암이라는 책이요. 이분은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인지신경학의 대가입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예요. 이분이 30살 때는 프랑스 사람이지만 30살 때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30살 때 뇌종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항암이라는 책을 썼을 때가 45살 때예요. 15년 뒤. 여러분들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도 총 맞아서 암살당했고 그 바로 밑에 그 동생도 케네디 대통령도 그 상원의원이었을 때 암살당했어요. 근데 막내 동생은 에드워드 케네디 대통령인가 케네디 상원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죠. 딱 1년 살았어요. 2010년 전에 구본무 회장님 LG 뇌종양으로 1년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라고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주자로 나왔을 때 한 10대 명이 나왔는데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있었으면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확실한 공화당 상원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때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낙담을 했는데 딱 1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뇌종양으로. 교보세포종이라고 해서 뇌종양이 5가지가 있어요. 이분이 뇌종양이에요. 45살에 이 책을 썼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나는 암 환자였다. 15년 전 30살 때 암 선고를 받고 전통적인 치료를 받았는데 전통적인 치료가 뭐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암은 완치된 듯 보였으나 재발했다. 네. 그래서 나는 7년 전 건강을 되찾았다. 이 7년 전은 38살 때예요. 이건 완치입니다. 재관해가 아니라 완치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외과적인 수술과 화학 치료를 받고 나서 그동안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던 내 주치의에게 2가지를 물어봤어요. 당연히 물어볼 질문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재발을 막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물어봤더니 미국 암에 관해서 미국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나의 주치의 대답은 뭐였느냐? 특별히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특별히 따로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 주치의가 미국 최고의 암 전문가로 손꼽히는 주치의가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서양의학은 거기까지예요. 왜? 완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정기적으로 CT를 찍을 테니까 조기에 발견합시다. 재발하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식이요법이나 정신육체학 등에 대해서는 우리 주치의가 서양의학을 공부한 주치의는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영역이 그게 아니거든요. 예. 수많은 과학적인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인간의 자기방어 체계, 면역력이 암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책이 항암이라는 책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매우 어려운데 제가 이 암 전문의들이 쓴 책을 한 70권을 읽었지만 그 중에서 딱 2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김우신 박사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주 전문적인 내용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음과 더불어서 이분들은 사명감으로 쓴 것 같아요.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렇게 좀 노력을 하자. 그게 보여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인간의 자기 방어 체계,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 이제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혼조 타스크라는 일본의 박사하고 MD 앤더슨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 이 사람 2사람이서 공동 수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면역 항암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러니까 제1세대 항암제는 우리가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쓰고, 두 번째 제2세대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맨 처음 화면에 보여드렸던 그 삼성병원 폐암 전문의 박근질 교수가 얘기했던 그 기사가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나왔던 기사인데, 그 제2세대 항암제가 표적 치료제예요. 표적 치료제도 어차피 부작용은 덜하지만 6개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성도 생기고. 근데 제3세대 항암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예요. 제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라고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앨리슨 혼조 타스크 박사가 그걸 발견해냈는데 이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하자면 시간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몸에 면역 세포들이 충분하게 작동을 하면은, 충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암세포가 생겨도 돌연변이는 매일같이 몇천 개가 생기지만 그게 암으로 발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암이 생겼어. 그럼 그 암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르느냐.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면역력이 강해야 되는데, 면역력을 우리 경찰력이라고 비유를 하자고요. 사람 사는 사회에 있어서 이제 막 강력계 형사, 마동석 같은 사람이 강력계 형사예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어. 저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출동을 해요. 출동을 해서 갔더니 불량배가 없는 거예요. 강도가 없는 거예요. 왜? 암세포가요, 변장을 해서 숨어버려요. 자기 살려고. 어떻게 변장하느냐? 7살, 10살 먹은 여자애로 변장을 해요. 그럼 마동석이 가가지고 없는데? 이거 잘못 신고된 거 아니야? 그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계 형사가 가고 나면은 암세포는 다시 자기 또 나쁜 짓을 해요. 또 하나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경찰이 출동했는데 몰래 암세포가 다가가가지고 뒤에서 눈에다가 스프레이를 쫙 뿌려버려요. 그게 암세포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낸 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2019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 2019년도 7월 달에 생로병사의 비밀을 2번 방영했어요. 뭐 때문에? 실백회 특집으로. 거기에
면역 관문 억제제와 개인 면역 치료제라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아산병원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암 전문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의 사례, 일본, 중국의 사례 나오는데 한번 치료하는데 싸게 치료해도 5억이에요. 비싸게 치료하면 50억씩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면역 관문 억제제가 뭐 키트루다, 여보이, 업옵티 뭐 이런 항암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8%예요. 같은 비소세포 폐암 100명이 있으면은 8명은 극적으로 듣고 92명은 더 나빠져요. 멜라노마, 카터 대통령은 2015년도에 멜라노마인데 1년 산다고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근데 키트루다를 써서 살았어요. 저랑 3년째 치료하고 있는 강화도의 여자분 같은 흑색종 멜라노마인데 그분은 춘천세브란스에서 키트루다를 1년 반 전쯤에 하고 더 확산이 되고 눈으로 전이 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은 아주 그냥 그 면역 관문 억제자라고 그냥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극적으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더 도리어 나쁜 사람이 있고 근데 앞으로는 점점 그 기술이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 2019년도에 생로병사의 비밀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돌려보기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3,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암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토픽. NF-카파비, 염증. NF-카파비라는 말은 이제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매우 중요하죠. 이게 뉴클레어 팩터 카파비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핵내 전사인자. 이게 우리 몸에 하나의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작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고3 학생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죽은 줄 알고 그냥 후다닥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그 엄마 아빠가 얘가 이제 아들 셋의 막내인데 막내 아들이 죽었는데 화장하는 것도 못 보고 장례식도 못 봤다. 나중에 이게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가 막상 우리 입장에 대입을 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에서 서울까지 금년 봄인가 기사를 봤는데 그 엄마 아빠가 삼보 일배를 했대요. 그걸 뭐라 울분 원한? 네. 자기 막내 아들이 아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장례 화장한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NF-카파비, 사이토카인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까 항암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항암이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암의 흑기사 뭐예요? 암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독일의 어떤 협회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중인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게 이 화면에 파란색으로 형광펜 친 게 보이시면 모르겠네요. 보이세요? 네. 독일의 협회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중 NF-카파비의 생성을 막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종양세포 대부분을 자살시킬 수 있대요. NF-카파비의 생성을 막기만 하면. 자살을 이제 의학용어로는 아포토시스라고 합니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전이를 일으키는 것도 방해할 수 있다. 전이는 메타스타시스라고 해요. 이게 다 의학용어가 그리스 말에서 온 게 너무 많아요. 네크로시스, 메타스타시스, 아포토시스. 우리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건데 아니 이게 눈이 번쩍 띄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NF-카파비의 생성을 막기만 하면 자살시킬 수도 있고 전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NF-카파비는 암에게는 일종의 흑기사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항암, 암을 이기는 요인은 NF-카파비 억제제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맨 위, 아이고, 되네. 네. 맨 위에 지금 이거 가려서 안 보지만 NCS라고 써 있어요. NCS가 뭐냐면요. National Cancer Society, 미국 암학회예요. 111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암 전문의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데 한 암에 관련돼서 새로운 논문이 7,000건에서 8,000건이 나와요. 7,000건에서 10,000건이 나와요. 여기 2008년도 13년 전에 미국 암학회 주제가 염증과 암입니다. 염증과 암. 염증은 1번, 염증은 암의 뿌리. 그 밑에 가로 2번, 염증을 잡아야 암을 이긴다. 누가 그랬다고요? 미국 암학회 주제예요. 자, 드디어 나왔어요.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 지으신 분은 김우신 박사. 이분은 지금 이제 7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미국에서 암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은 MD 앤더슨, 텍사스 의대 부속병원이라고 해요. MD 앤더슨. 그 한 10수년 전에 이건희 회장도 폐암 걸렸을 때 여길 갔어요. 그분이 뭐 좋은데 알아서 갔겠죠. 그리고 지금 SK 선경의 그 최정현 회장, 지금 최태원 회장이 붙인 그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MD 앤더슨 갔거든요. 근데 이 MD 앤더슨의 말기암 전문의로 32년 계셨던 분이 이 김우신 박사예요. 도사의 도사. 그리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 선정이 됐는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지금 7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염증은 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염증을 억제하는 일도 해야 돼요. 내 행위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다시 다비드 세르방 슈레베르가 쓴 책에 나온 얘기인데 맨 밑에 있는 얘기만 읽어드리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염증은 암의 진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에 염증을 줄일 수 있다. 악화 요인은 전통적인 서양 식단, 스테이크 먹고 무슨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그 다음에 보호 요인은 지중해 식단, 한국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매일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파트의 두 번째 토픽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제가 아직 솔루션을 말씀을 안 드렸고, 염증을 억제하거나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 염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런 거 있었어요. 이게 지금 밑에 있는 네모 박스에 정신과 마음이 2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5%, 후성 유전학적인 천연물 25%, 또 병원 치료, 식생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이걸 다 합치면은 80%예요. 80%. 근데 80%인데 이 정신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염증도 컨트롤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필요 조건이죠. 후성 유전학적인 조건은 천연물은 1번 면역력 올리고 2번 NF-kappa비 3번 암 줄기세포 4번 미세암 미세전염 다 컨트롤해요.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겠고요. 식생활을 잘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잘 먹는 것도 면역력을 올리고 NF-kappa비 염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 제가 식생활은 그 암 종류마다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간암, 폐암 종류마다 다 이제 정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는 이제 파트 3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차 20%라고 하는데 개인차는 뭐냐? 네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무슨 암이냐? 네. 갑상선암이냐 췌장암이냐? 다르잖아요. 내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은 거랑 췌장암을 진단받은 거랑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게 조기에 발견했느냐 말기에 발견했느냐 그것도 상황이 달라져요. 세 번째로는 이게 순환암이냐 악성암이냐. 그러니까 순환암은 속도가 느린 암이고 악성암은 속도가 빠른 암이에요. 이거를 이제 분화도라고 그래요.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환암은 분화가 잘 된 암, well differentiated라고 하고 악성암은 속도가 빠른 암은 분화가 잘 안 된 암, poorly 또는 undifferentiated라고 해요. 이게 세 번째 개인차고 네 번째 개인차는 나의 그 면역력, 나의 그 타고난 이 체력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토픽 암줄기세포. 이 암줄기세포가 지금 제일 이 서양의학에서 화두입니다. 화두. 얘기할 것도 더 많아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줄기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그냥 보통 세포와 줄기세포, 암세포도 암줄기세포와 그냥 보통 암세포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것을 94년도에 토론토 의대의 존 닉 박사가 최초로 발견했어요. 그전에는 암줄기세포 존재를 몰랐어요. 네. 이거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래서 서울대 의대의 이동순 교수가 쓴 논문이에요. 암줄기세포와 줄기세포.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암세포가 아까도 이제 우리 김시현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암세포가 1cm 또는 1g이면은 10억 개예요. 암세포가. 그 중에 9억 5천만 개는 그냥 암세포, 5천만 개는 암줄기세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 몸을. 근데 이 암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제 이동순 교수뿐만 아니라 뭐 지금 존 닉 박사가 암줄기세포의 존재를 발견해낸 이후로 27년이 지났는데 존 닉 박사가 암줄기세포를 발견해낸 이후로 27년이 지났는데 27년이 지난 사이에 암줄기세포에 대한 논문이 몇 건 나왔을까요? 몇 천 건? 몇만 건? 아니에요. 수백만 건이에요.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예. 그 대학병원, 대형 병원의 암 전문의들도 암줄기세포를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약물로 암줄기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글씨가 좀 작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암줄기세포의 존재는 암 치료에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치료를 하면 조양조직은 작아지고 마치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듯 보이지만 다치요. 현재의 항암 치료 방법은 모든 암세포가 분열 능력 및 전이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치료를 한다. 치료를 하면 종양조직은 작아지고 마치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듯 보이지만 소수 잔존하는 모에 의해서 암줄기세포에서 다시 재발하게 된다. 암줄기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세포주기 중 휴지기에 있으므로 항암제의 공격에 저항해서 소수로 살아남아 있다가 암줄기세포의 입장에서 양호한 환경이 되면 다시 빠른 속도로 증식해서
임상적으로 관해. 이 임상적으로 관해라는 표현을 잘 알아야 돼요. 임상적으로 관해가 온 것처럼 보이는 환자에서 재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임상적으로 관해라는 것은요, 검사를 했는데 깨끗해. 내가 컨디션이 좋아. 우리 가족들도 좋습니다. 얼굴 뭐 안색이 좋습니다. 그게 임상적으로 관해예요. 암이 완치가 된 거랑 관해랑 달라요. 임상적으로 관해가 왔는데 재발해서 다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람들,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람 제가 한 7, 8명 얘기해 볼까요? 야구선수 최동원, 김자욱, 여은계, 김영애, 신성일, 레슬링 선수 이왕표, 축구감독 유상철, 가수 보아의 오빠, 가수 또 이수미, 다 임상적으로 심지어 김자욱 씨 같은 사람은 텔레비 드라마 다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병원의 암 주치의가, 나의 주치의가 완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치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절대로 나는 암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암줄기세포 항암 치료. 여기 암 재발을 유발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누가? 서울대 의대 이동순 교수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 얘기할 때 저는 유명한 암 전문의들의 논문과 책과 기사만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한의사도 없고 뭐 대체하는 사람도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사람 얘기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암줄기세포와 방사선치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유방암의 경우 외과적인 절제로 유방을 잘라냈어요. 성공적인 항암 치료 후 10년간 재발 없이 지내다가도 아주 작은 임파절 전이가 발견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신 전이가 진행된 예를 볼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암줄기세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줄기세포를 없애야 돼요. 나의 암 주치의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관계없이 암줄기세포를 우리가 없애야 돼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다시 나옵니다만 부산대 의대 졸업하신 조병식 원장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암은 후성 유전적 변형으로 생긴 병. 지금 제가 암 줄기세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얘기하는데, 후성 유전적. 2018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탄 혼조 타스크 제임스 해리슨이 바로 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학문 때문에 탄 거예요. 후성, 나중에 생겼다. 그래서 이 11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학문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황성주 박사 잘 아시죠? 이분도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이에요. 황성주 박사의 책에서 나온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암은 유전자의 변이로 발병되는 유전자 질환인데 후성 유전학,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전자의 발현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유전자의 이거 발현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작동이 잘못되어 있느냐 고장이 있느냐, 유전자가 작동이 잘못 있느냐 고장. 그러니까 유전자가 고장난 거는 20, 30%, 암세포 20, 30%밖에 안 되고요. 작동이 잘못된 것이 7, 80%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후속 유전학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암 줄기세포도 해결하고. 자, 그다음에 조병식 원장님, 암 줄기세포를 제거해야 암을 없앨 수 있다. 유전자 분화요법을 알기 전에 암 줄기세포를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조병식 원장이 바로 전에 쓴 책인데, 암을 자연치유, 여기 이제 이런 나오죠. 암 줄기세포는 독한 항암제를 쓰더라도 잘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죽지 않는다. 내성이 생겨 죽지 않은 돌연변이 암세포는 또다시 복제를 시작한다. 지금까지의 항암제로는 결코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항암 치료에 지독히 매달린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항암 치료를 해서 내가 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목숨이 달려 있는 거냐, 우리 주치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노상 네이버 검색해서 저기 뭐 병원의 검사 결과지 나오면 보고, 저처럼 뭐 수십 권의 암의 책에 대한 책을 읽을 건 없지만 책도 사서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암으로부터 완치될 확률을 최대한도로 올리려고 그러면 100%는 것은 좋지 않지만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사법고시, 고시생이 되라. 또 하나는 수도승이 되라. 고시생은 뭐냐면요. 고시생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시원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미세한 차이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요. 내가 생일이라도 생일날도 그냥 하루 종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생일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는 친구들이랑 뭐 파티해야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서부터 다시 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미세한 차이가 암을 완치에 이르느냐 완치에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을 다 잘 해야 돼요. 정신과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의사 한 얘기들도 다 적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도 알고, 식생활도 잘 해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도 열심히 먹고, 그런 필요 조건들이 다 충족됐을 때 완치 이를 확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도승의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긍정적이고 느긋하고 관대한 마음을 갖고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죽을까 말까 근심 걱정에 쌓여서 공포감 때문에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남편한테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이해되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걸 극복하는 사람은 결과가 달라져요. 그 미세한 차이가 이 확률을 바꾼다고요. 제가 25년 동안 3,000명의 암 환자 부부를 만나고 나서 터득한, 한 10년 전서부터 터득한 얘기예요. 자, 네 번째 토픽입니다. 네 번째 토픽, 미세암, 미세전이암. 이 미세암, 미세전이암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광학현미경이 전자현미경으로 바뀌었어요. 광학현미경은 렌즈로 보는 거 아니에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는 거는 광학현미경으로 봤을 때보다 무려 20만 배가 더 성능이 좋았어요. 20배가 아니라 20만 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암이 없습니다,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1cm 미만은 1cm 이상만 찾아내요. 1cm보다 적은 것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싶지만 아직은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2, 3cm까지만 찾아냈는데 많이 발전해서 1cm, 뭐 8mm 그래요. 근데 암이 전이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2mm 때부터 시작돼요. 2mm 때부터. 암은 아무리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해도 보통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10년 전서부터 시작돼가지고 4단계, 정상세포가 4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암세포가 되거든요. 그게 10년이 지나야 발견이 된다고요. 근데 1cm가 됐어요. 1cm가 되려면 10억 개의 암세포가 되는 건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선생님 암이 있으시군요 하고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2mm 때는 어떡하느냐? 발견 못해요. 근데 197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주다 포크만이라는 박사가 무엇을 밝혀냈느냐? 암은 2mm 때서부터 전이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신생혈관을 만들어내요, 암이. 이게 암이요. 이게 그냥 뭐 툭툭 하고 낫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암이 2mm 때서부터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안지오제네시스라고 그래요. 안지오는 혈관을 말해요. 혈관. 제네시스는 새로 만들다. 창세기를 영어로 안지오, 제네시스라고 해요. 신생혈관을 만들어내요. 왜? 지가 살라고. 암세포가 살려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몸에 없던 혈관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세포는 산소 대사를 합니다. 근데 암세포가 되면은 달효 대사를 해요. 그건 뭐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2mm에서부터 하는데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세암, 미세전이암 거죠. 수술 후에 미세암세포, 암을 치료하기 가장 큰 원인은 암세포의 전이 때문이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220명이라고 서울대 의대 허대석 교수가 그랬잖아요. 1년에 8,000명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암으로. 이 8,000 돌아가시는 암 환자의 82%가 전이 때문에 돌아가신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요. 예. 암을 치료하기 가장 큰 원인은 암세포의 전이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 80%가 미세전이다. 수술 후에 재발의 대부분은 원발암 부위에 있는 미세전이암에 의한 것이다. 그렇죠? 자, 전이 억제 실패는 보이는 암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을 일부러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거겠습니까?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현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죠. 전이 억제 실패는 보이는 암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토픽이에요. 첫 번째 파트의 네 가지 토픽이요. 어떻게 면역력을 올리느냐, 염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다음에 암 줄기세포를 어떻게 또 컨트롤하느냐, 미세암, 미세전이암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지금 보여드렸던 거를 이렇게 자료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는 김우신 박사의 책에서 11페이지를 골라가지고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놨어요. 네. 여기 식생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요거는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세 가지 파트를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두 번째 파트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파트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사장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에요.